이처럼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들 참 다양했습니다. 고고쇼 첫 번째 코너,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들의 내일장 흐름 함께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네,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이었고요. 어쨌든 5월달 정도 전후까지는 이렇다 할 악재가 크게 없어요. 단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고 코스피 지수가 지금 예상 실적 기준으로 14배 이렇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외국 기관들의 매도나 이제 매수를 안 하는 그런 흐름은 올 상반기 내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5월 달부터 또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지수 관련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이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작년도 지수가 많이 오르는 동안에 소외됐던 내수주와 가치주 또 경기 관련 종목들이 본격적인 경기 회복과 금리 상승에 힘입어서 수혜를 받으며 오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격적인 정치 시즌이 이제 내년 4월 그 대통령 선거와 연관된 그런 그 흐름이 진행되면서 관련 테마주들의 움직임도 좋기 때문에 지금 장세는 자주 오는 장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수가 고공권에서 이제 횡보 등락을 하는 가운데서 개별 종목들의 화려한 불꽃 시세가 펼쳐지니까 이 기회를 이 지수 관련주만 보시는 분들 예를 들면 바이오라든지 또는 2차 전지라든지 5G라든지 이런 쪽에 물려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겠지만은 새롭게 이제 가치주나 또는 그 금리 인상이 되거나 업황이 좋아지는 그런 경기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테마주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정말 좋은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선택의 문제이죠. 바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살짝만 돌리면 한쪽에서는 아주 좋은 장세가 펼쳐 있으니까 그런 그 펼쳐져 있는 시세에서 여러분 그동안에 좀 1, 2월 동안에 물려 있던 그런 종목들 비중 축소하면서 기회를 잡는다면 손실 회복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장에서는 지수 관련주들은 물리기 쉽지만 조금 시선을 돌려서 가치주, 경기 관련주, 테마주들의 눈을 들이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월요일장의 고엔스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키워드들 확인해 보기 전에요. 지난주 김동호 매니저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려 100% 기록해 주셨습니다. 모든 종목의 흐름을 맞춰주신 건데요. 오늘도 100%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예고했듯이 오늘 인기 검색 상위 키워드 10위까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위에 코로나19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제히 급락세 보여준 조선주가 2위를 차지했고요. CMO 관련해서 3위 랭크가 됐습니다. 게임주 4위 철강주 계속해서 철강 제품 가격 상승이 견인이 되면서 철강주들 핫한 오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테마로 오늘 주목받은 종목 6위 차지했고요. 윤석열 관련주 오늘 핫했죠. 7위에 정치 테마주 위치해 있습니다. 또 오늘 컨텐츠 관련주들도 핫한 하루였습니다. K컨텐츠 8위, 굴착기 9위, 음식료가 10위를 차지하면서 오늘 다양한 키워드가 랭크가 됐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과 종가 상황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랭크가 됐을까요? 네, 1위에는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5%대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아마 유럽 수출을 앞두고 있는 레키로나주 덕분으로 풀이가 되고요. 삼성중공업 오늘 2위 차지하면서 조선주들의 대장주격으로 오늘 주목받았습니다. 바이넥스는 14%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반면 NC소프트,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임 프로그램이 해외에서 매출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면서 좀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현대제철 4%대 상승했고요. 한화시스템 유상증자 이슈로 오늘 5%대 밀리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덕성 오늘 22%대 상승하면서 정치 테마주 내에서 돋보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조금 묵직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6%대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9%, 롯데칠성 9% 상승해내면서 1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주인공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1위를 차지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죠. 레키로나가 유럽 수출을 앞두고 있어서 영업이익 2조 원을 목표로 제시를 했었는데 그 목표 이상의 실적이 기대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내일장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뭐 셀트리온은 이번 재료뿐만 아니라 또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정말 몇 안 되게 박스권 등락을 보이면서 우량주처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오늘 사실 저항에 좀 걸렸지만 하루 정도는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 항체 치료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팔릴지는 또 봐야 되는 거라서 이건 좀 물음표이죠. 오늘 재료가 나와서 올랐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고라는 의견, 실적까지 받쳐주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국산 1호 바로 레키로나주죠. 근데 국산 2호 치료제를 두고 참 경쟁이 치열합니다. 뭐 녹십자, 종근당, 대웅 등등이 겨루는 중인데 사실 요즘 국내외로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핫하잖아요. 네. 이슈적으로. 이 중화 여부가 저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이 출시를 먼저 하게 되면은 어쨌든 부스터를 또 달아야 되는 거고요. 네. 가면서 이제 치료제다가 한 번 나왔을 때 버전 1이 완벽하지는 않고요. 계속 수정이 되어가면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어쨌든 한번 승인을 받는다라는 것은 또 이 수정이 됐을 때도 또 받을 때도 빠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선점을 했다라는 의미에는 상당히 좀 신경을 써도 됐고 의미를 둘 수 있다. 단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국산 치료제 1이지만 이미 미국의 경우에는 뭐 7, 8월에 이미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치료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유럽 시장이나 미국 증시에서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팔릴지 여부는 또 가봐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까지 잘 들어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2위를 차지한 삼성중공업입니다. 수혜주 운하를 막았던 에버기븐호가 부양에 성공하면서 정상 항로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대한 실망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면서 해운주는 급락했고요. 반면 대규모 수주 소식과 함께 이거래일 연속 삼성중공업은 핫한 상황입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뭐 고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이제 이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전 세계 수주 물량의 무려 55%를 수주를 했다라고 하고요. 특히 LNG선 쪽에서의 수주는 뭐 거의 압도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조선산업을 볼 때 우리가 물론 지금은 조선의 빅사이클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있었던 중국의 그때 고성장 시절에 있었던 그런 조선 경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쟁에서 확실히 경쟁사들을 제압하고 있다. 첫 번째는 LNG선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날짜를 못 지켜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택배 같은 경우 하루 만에 오잖아요. 근데 이게 배달되기로 된 날에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만드는 조선은 이제 품질뿐만 아니라 납기를 못 지키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져서 자꾸 이제 한국 쪽으로 발주가 밀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번 에버그린 그것도 일본 조선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1위 조선사와 2위 조선사를 모아가지고 통폐합해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과거에 삼성전자 때문에 2000년도에 2000년 좀 지나면서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을 다 모아서 통폐합할 때의 구조조정 모습과 비슷해요. 따라서 한국의 대한민국 조선은 이제 세계 최고라고 하는 것을 그냥 딱 증명을 하고 있고 경쟁사들이 무너지면 승자 독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특히 이 중국의 경우에도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어떤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조선주로서는 더 큰 호기가 될 것이고 아마도 지금 조선뿐만 아니라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이런 많은 산업들이 앞으로 다시 또 재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니까 조선주들은 오늘 뭐 음선이 비록 떨어지긴 했지만 제 판단으로는 앞으로
올해 수주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요. 네. 또 이게 워낙 우리가 부가가치가 높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점점 더 이런 그 일본이나 중국과의 격차를 벌여가면서 시장을 독식하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조선에 대한 중기적인 전망은 그 의견 계속 드리고요. 뭐 오늘 신고가가 고가를 돌파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조선업계에서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입지를 굳힐 것이다라고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선사들의 선박 수주가 늘고 있는 만큼 주목받는 종목이죠. 바로 철강주 짚어보겠습니다. 5위에 현대제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가 동반 랠리를 펼치고 있는 요즘입니다. 또 철강 제품 가격이 상승 기조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내일장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이 고 의견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네. 네, 현대제철의 경우에 이제 조선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자동차라든지 이런 건설에 들어가는 그런 그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그런 구조라서 또 미국에서 진행하게 되는 3조 달러짜리의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1대1로와 같은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민주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는 1대1로 산업을 추구를 하고 있어서 이 민주국가들이 소위 1대1로와 같은 소위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경기 부양책을 내게 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철강인 이제 건설이라든지 뭐 SOC나 이런 데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요가 많이 나오면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 이 종목을 또 고려해야 되는 건 역시 일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의 지금 그 1등인 신일본제철이 고로를 뭐 불을 껐다느니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본이 결국 중국, 일본, 그다음에 한국의 이 철강 관련한 산업에 엄청난 그 경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 경쟁에 패하면서 우리 무슨 얘기냐면 소위 고로에 불을 끈다는 것은 그 산업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저녁이 되면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저녁 지을 때가 되잖아요. 근데 저녁 지을 때 소위 굴뚝에서 연기가 나야 되는데 연기가 안 나는 집은 집이 비었거나 아니면 곧 이사 가거나 그죠? 망하는 집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의 뉴코라고 하는 철강 회사가 있어요. 그 뉴코라고 하는 철강 회사가 최근에 신고가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철강 회사들에 대한 어떤 반덤핑을 포함한 이런 공급망 제외의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수혜를 입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철강 회사, 화학 회사, 아까 말씀 조선회사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상당히 경기가 좋아지면서 또 이 그간의 어떤 경쟁력을 더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업황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고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오랜만에 짚어봅니다. 8위의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넷플릭스는 물론이고 글로벌 OTT로의 판권 판매가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또 국내 광고 경기 회복과 또 킬러 콘텐츠 덕분에 PPL 수익도 성장세라고 하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 고입니다. 단 이제 이 종목이 무겁고 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밸류적인 관점에서는 이거 사가지고 글쎄 한 10% 먹으면 잘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이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트렌드는 이제 한류 트렌드가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가 코로나도 잘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도 빠르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이 사람도 인격이 있듯이 나라도 이제 국격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소위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형태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무역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적어도 이런 어려운 국면에서 소위 얘기해서 사람으로 따지면 인간의 인격이죠. 사람의 냄새가 난다, 향기가 난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의리도 잘 지키고 약속도 잘 지키는 그런 국가가
되면서 이 한류라고 하는 콘텐츠가 더욱더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고 이 트렌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뭐 정고점이 지난해 11만 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다고 보면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고 일시적이지 않다. 앞으로도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고점까지는 주가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K 콘텐츠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세 연출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살짝 무거워졌으면 네. 다른 중소형 제작사들 그러한 주가 전망은 어떤가요? 네, 이 중소형 제작사들 네. 좋아요. 왜냐하면 뭐 J 콘텐츠 같은 종목도 좋고 또 뉴 같은 종목들도 잘 가고 있고 오늘은 대원 미디어라고 하는 종목도 30% 가까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외에도 뭐 키다리 스튜디오 등등등 사마 네트워크스 이런 종목들이 한류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은 뭐 신고가 흐름 보이기 때문에 이 곰탱이라 그러죠. 잘 안 가는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좀 가벼운 종목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5월까지 지수가 잘 못 가요. 오늘도 보셨지만은 뭐 주변에 해외 쪽에 미국 증시가 오르던 안 오르던 간에 쿨쿨하게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과 기관들은 주식을 판단 말이죠. 그러면 무거운 종목들은 못 간다는 거고 5월 달에 또 공매도 재개가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공매도 나오니까 결국은 지금 장은 5월까지는 화려한 개별 종목 장세, 불꽃 시세 이걸 누리려면 작은 종목을 해야 되죠. 업황이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기본에 너무 큰 종목 하지 마시고 시가총액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짜리 그 정도 언저리에서 승부를 건다면 훨씬 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가벼운 종목들에 눈을 들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0위를 차지한 롯데칠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에 오늘 핫했습니다. 뭐 음료 매출액이 증가한 것보다 효율성 극대화로 실적 개선이 일어난 걸로 보이는데요. 내일장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뭐 이 종목도 제가 다른 방송 12시 방송을 통해서 벌써 한 2달 됐나 봐요. 소개드린 지. 네. 징하게 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벌써 이제 30% 이상 소개드린 이후에 올랐고요. 야, 뭐 롯데그룹 가겠냐라고 하지만 업황이 좋고 실적이 좋은 특히 이제 가치주들, 그다음에 경기가 호전되는 소비재주들, 또 경기 관련주들 이런 쪽의 경우에는 지속 관심을 두시고 오늘 고가 돌파하고 갔는데 앞으로도 좀 더 갈 거라고 보고요. 이 롯데칠성의 경우에는 뭐 이제 상승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경기 방어주적인 흐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도 한번 더 보면서 목표치 18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에는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을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면요. NC소프트와 한화시스템은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나머지 8가지 종목들은 빨간불을 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매니저님의 베스트 종목일까요? 네, 뭐 지금은 이제 경기 관련주 쪽에서 산업재, 소재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두산 인프라코어라고 하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종목은 이 31일 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께서 또 이제 경기부양책 3조짜리 제출을 하게 되고요. SOC 투자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판 1대1로 거기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게 되면 글로벌이 전체적으로 영국을 포함해서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 산업재 섹터들 쪽에서의 상승이 계속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 종목은 이제 매수가는 오늘 종가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1,500원 정도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매니저님 이 베스트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 굴착기 새롭게 개발을 해서 그것도 네. 이슈가 됐던데 그에 네. 대한 모멘텀도 있을까요? 아, 그렇죠. 이제 뭐 새로 개발도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업황이 좋을 때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은 갑니다. 근데 업황이 안 좋은데 신제품만 내놔도 빠지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미국판 소위 1대1로 이거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대감하고 미국의 또 그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SOC 투자 그리고 국내에도 지금 두 가지가 있죠. 공항을 포함해서 이제 SOC 철도나 이런 부분에 SOC를 하게
하기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이 내년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쪽에서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은 결국 부동산 정책이 될 거고요. 모두 뭐 제가 판단할 때는 안 한다는 안 할 거고요. 공급 증가나 이 주택 공급이나 이런 부분을 느린다라고 할 거고 또 항상 그 대선이 있으면은 이런 SOC와 관련해서 뭐 항만이든 공항이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계속 그 뭐 선심성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공약을 지방 곳곳에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호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쪽은 뭐 실적도 좋아지고 있지만은 국내적인 마주 호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신제품 내놓는 것이 그것도 호재가 되지만은 업황까지 좋으니까 더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00톤급 굴착기 신제품뿐만 아니라 SOC 투자 확대로 인해서 업황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월요일장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 필요하신 분들 오늘 많이 계실 텐데요. 무료 방송 준비돼 있을까요? 네, 오늘 5시 무료 방송 준비돼 있고요. 지난주에 저희 VF 회원님들 상한가 태웅로직스 오늘 아침에 깔끔하게 한 50% 수익 내고 나왔고요. 오늘도 이제 보유 종목 중 한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요즘에 이제 개별 종목장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그 연초부터 포트에 집어넣었던 예를 들면 뭐 DY 파워 이런 종목도 한 77% 수익 중이고요. 또 대한제강 이런 종목도 한 70% 정도 수익 중이고요. BHI 이런 종목도 한 50%대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뭐 손대는 종목마다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 외에 또 정시테마주에도 핫한 움직임이 있으니까요. 5시 무료 방송에 오셔가지고 이거는 2달밖에 없어요. 5월 이후에 개별 종목장 없습니다. 하반기 장 없으니까 어서 오셔가지고 여기서 손실 극복하시고 하반기 좋은 또 하락장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찾으셨으면 하고 5시 무방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시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고엔스탑은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